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2배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먼저 G7에 속한 나라들이 러시아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과 유럽의 몇몇 국가들이 러시아 항공기 운항을 제지했고 영공 진입 금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침공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군인, 국민들의 의지가 인터넷을 통해 강하게 전달되면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푸틴을 증오하는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전 세계가 연결된 지금 아무리 러시아가 언론 통제를 나서도 사실상 통제가 안 되고 있는 시대인 거죠. 현재 러시아의 침공 상황을 간단히 정리드리고 마지막으로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도중 굉장히 예상보다 강한 제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건지 벨라루스 국경에서 협상한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속보는 G7에 속한 국가들이 러시아 일부 은행을 스위프트에서 퇴출시키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스위프트 제재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고 토요일까지만 해도 그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럽의 국가들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독일 등 몇몇 국가들이 사실 반대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강한 푸틴의 행동 때문인지 아니면 여기서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발트 3국뿐 아니라 푸틴이 나토까지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 판단했는지 하루 만에 바로 스위프트 제재를 현실화한 건데요. 스위프트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11,000곳 이상의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고도로 높은 보안을 갖춘 전산망입니다. 회원은행 간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 금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인데요. 경제적 핵 옵션이라고 비유가 될 만큼 강력한 제재입니다. 현재 차단국으로는 이란과 북한이 있고 여기에 이제 러시아의 일부 은행이 퇴출 합의가 된 겁니다. 러시아도 사실 스위프트까지는 설마? 라고 예상했던 듯한데요. 러시아의 피해를 살펴보면 국제 금융 시스템과 단절됩니다. 러시아 기업 및 개인은 수출입 금융거래와 해외에서 대출하거나 투자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러시아 재정에 직접적으로 타격이 가해지는데요.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 중 가장 두려워하는 게 스위프트 차단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란의 경우로 살펴보면 석유 수출입의 절반으로 줄었고 해외 무역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란 핵 협상에서 이란이 계속해서 금융 동결 제재를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위프트에서 배제되면 러시아의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거고 거의 모든 국제거래가 중단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이 커지게 되고 막대한 자본 유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스위프트 제재를 예상해서 탈달러화를 진행해 오고 있고 가상화폐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가상화폐로의 거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서방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가상화폐 계획을 막기 위해 빠르게 가상자산에도 제재를 가할 듯 보입니다. 그런데 러시아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실제로 스위프트 제재를 설마? 했던 이유가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도가 높고 러시아와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들 역시 피해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처음에 독일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굉장히 소극적인 제재 태도를 보였었죠.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판단하기에 러시아가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 건지 예상보다 약한 제재를 했던 미국, 독일뿐 아니라 동맹 국가들이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그 속도가 현재 굉장히 빠릅니다. 러시아는 이미 예전부터 치밀하게 침공을 준비했다고 보이는 게 달러와 유로와 비중을 줄였고 위안화 비중을 높였죠. 그럼에도 실제로 스위프트 제재가 발표되자 전 러시아 중앙은행 부총재는 대재앙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제재로 환율은 소련 시절처럼 인위적으로 고정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북한과 이란에만 적용된 그만큼 웬만하면 쉽게 적용할 수 없는 강한 제재 수단이기 때문에 러시아 내부에서도 상당한 동요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처럼 큰 국가에 대한 스위프트 제재는 이번이 최초입니다. 미국, 독일, 그 외 유럽 국가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서방 국가들도 이번에도 약한 제재를 가하면 다음은 발트 3국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듯 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에 쫄지 않은 모습에 이래선 안 된다고 판단됐는지 제재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유럽 각국 러시아 항공기 운항이 제지되었고 독일,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덴마크, 캐나다 영공에서 운항을 금지시키는 제재를 가하며 사실상 러시아를 경제뿐 아니라 고립을 시킬 것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발표된 전황에 따르면 러시아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고 다행히 우크라이나 군 지휘, 통제는 온전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진격이 탄력을 좀 잃었고 예상보다 격렬한 저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200발이 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일부는 우리가 뉴스로 접했듯이
민간 지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영상을 준비하다가 진짜 심장이 쪼그라드는 속보가 나왔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핵 억제 부대의 특수전 임무 모드 돌입 명령과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 태세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핵 발사가 승인된 게 아니라 단순 핵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직접 개입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상상도 할 수 없는 보복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었죠. 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뉴스가 나오자 거짓 뉴스들이 판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연합뉴스가 해명까지 했는데요. 어떤 개념 없는 놈이 연합뉴스의 제목을 바꿔 핵무기 사용 승인을 선포했다고 허위 뉴스를 유포한 겁니다. 아니 이런 시기에 대체 어떤 놈인지. 이러면서 다행인 속보가 나왔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하기로 했다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을 통해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러시아 측과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확인이라도 시켜주는 듯 러시아 대통령실 보좌관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에 우크라이나 측으로부터 벨라루스 고멜 지역에서의 회담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협상 얘기가 나왔을 때 러시아는 벨라루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를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요구하면서 결렬됐었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입장을 철회하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회담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협상 뉴스가 나오기 전만 해도 제가 며칠 전에 공유드린 자료인데 2018년과 현재가 비슷하다는 자료입니다. 마침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 강한 반등을 보였고, 설마 스위프트와 푸틴 핵단어를 봤을 때 이거 진짜 저 그래프대로 급락을 시작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런 악재들 속에 하루하루 몸담고 있고, 특히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으니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과는 다른 혹시 모를 3차 세계 대전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듯 합니다. 그래프대로 흘러갈지, 만약 흘러간다면 강한 제재와 푸틴의 보복 때문일지, 아니면 3월 금리 인상 발표 때문일지, 사실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는 바꿀 수 없는 것을 가지고 괴로워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소득을 늘릴 수 있고 매월 적립할 수 있는 투자금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내 자산을 늘릴 것인지, 이 부분과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것 뿐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없게 말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새로운 한 주 화이팅 하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길 바라봅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